풍성한 재료로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는 64살의 박미원 씨. 건강검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었기에 약을 먹는 대신 식습관을 비롯한 생활 습관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심장 한번 찍으면 어떻겠냐고 권유를 받아서 그냥 그래 한 번도 안 찍어봤으니까 찍어보는 게 좋지. 그래서 이제 찍었거든요. 석회 수치가 너무 많다고 상급병원을 가보라고. 박미연 씨의 석회화 지수는 500점.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에 환자분에서는 1차 예방을 위한 약물 치료 여부를 결정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죽산 경화를 진행을 늦출 수 있게 되는 콜레스테롤 저하제의 용량을 결정한다든지 항혈소판 제제를 투약해야 된다든지와 같은 1차 치료를 위한 계획을 세울 때 환자의 위험도 평가에 도움이 되는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원 씨의 심장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운동 중 심전도, 혈압 등의 변화를 관찰하는 운동 부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운동 부하 검사는 괜찮으세요. 예. 환자분이 4단계까지 잘 뛰셨어요. 이런 데가 이제 석회화가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단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석회화가 이렇게 단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통형 구조라 하면은 바깥 거죽에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상하수도관에 각게 녹이 슬었다고 할지라도 안에 혈류, 피가 가는 수물이 흘러가는데 문제가 없다 하면 치료 안 하고 갈지를 않잖아요. 그처럼 환자분은 그 상태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게 이제 나이가 있고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환자분이 해당되는 게 고지혈증이에요. 작년 5월 166이었던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콜레스테롤 약물 복용 이후 79, 위험도를 감안하면 좀 더 낮추는 게 좋습니다. 특히 폐경기 여자가 50세 이상이 되면은 이런 동맥경화 정도가 점점 속도가 가속화돼요. 그래서 환자분은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먹는 게 지금은 도움이 되겠어요.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투약에 따른 부작용이 적기는 하지만 일부 환자분에서 근육병증이라든지 새롭게 발생한 당뇨병이라든지 약물에 따른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환자의 위험도에 맞춤형으로 용량을 정해서 투약하는 것이 현재는 적절한 치료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환자분들은 콜레스테롤은 낮으면 낮을수록 환자의 심혈관, 동맥경화의 진행 정도를 늦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강도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환자의 위험도가 높은 환자분에서는 투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20년 넘게 건축업에 종사하며 공간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는 김경태 씨.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현장에 들러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데요. 그 덕에 늘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일하는 모습만 보면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그는 저밀도 콜레스테롤 대사 과정 이상으로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인보다 2배 이상 높은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입니다. 아버님이 이 협심증이 있으셨고요. 할머니는 뇌경색으로 돌아가셨고 가족력이 있었어요. 저 어릴 때부터 병원에 가서 피검사도 받자 그러고 그래서 병원 약을 먹었는데 제가 결혼을 간호사 선생님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매년 종합검진을 계속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든가 기타 혈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추적 관찰을 했지만 이제 40대가 들어가면서부터는 심장 CT 같은 것들도 주기적으로 계속 찍었었고요. 40대 초반 비교적 이른 나이에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로 동맥경화가 시작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후 꾸준한 모니터링 결과 석회화 진행 범위와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간상동맥 질환으로 하나로 꼽히게 되는 좌전하행지 간상동맥의 협착이 중증도로 확인됐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환자분은 의미가 있는 증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투약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일정 타겟 정도로 낮추려고 노력을 했던 환자분이었는데요. 더 진행하는 정도가 빨랐고 이분은 향후 심혈관 질환의 발생할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간상동맥 중재 시술을 이제 결정을 했고 시행했던 환자분입니다. 혈관 내에 석회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돼 혈관 곳곳이 좁아져 있는 상황. 석회화된 부분이 많은 경우 특수한 기구를 이용합니다. 기름 성분의 죽상 경화반이 석회화돼서 단단해지면 스텐트를 넣어도 잘 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다이아몬드 칩으로 코팅된 천공기를 고속으로 회전시켜 석회화된 병변을 제거한 뒤 스텐트를 삽입해 혈관 내경을 확보합니다. 시술 전 좁아져 있던 혈관이 시술 후에는 넓어져 혈류가 개선된 것이 확인됩니다. 시술 후 혈관 질환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운동을 시작한 경태 씨.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2번 PT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3회 더. 네. 천천히. 하나 더. 이거 만져보세요. 이 정도 크면 꽤 큰 편이에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데요. 요거를 뽑고 배에다가 넣고 이렇게 누른 다음에 유전자 검사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증을 인정받아 주사제를 처방받은 덕분에 경태 씨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목표치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절실히 느끼는 건데 뭐 제가 안 좋았다고 하니까 아는 거지 느끼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심장 관련된 그런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시면 좋겠다. 석회화 점수가 중요한 이유는 동맥경화의 지표로서 사용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자가 석회화가 있고 석회화가 많다고 한다면 다른 이 석회화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이제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동맥경화반의 여러 콜레스테롤 덩어리들이 이 혈관 안에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석회화가 심근경색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석회화가 많은 분들이 동맥경화의 위험인자를 많이 갖고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이 석회화가 되지 않은 곳에서 심근경색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건강검진 하신 분들 중에서 이 석회화 점수 보고 놀라서 큰 병원 찾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석회화는 CT상에서 하얗게 밝게 빛이 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상에서 이 하얗고 밝은 부분의 면적을 계산해서 점수로 0점부터 한 수천 점까지 계산이 가능한 건데요. 보통 나이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이를 감안해서 이제 해석을 합니다. 0점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관상동맥 석회화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향후 5년간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위험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점수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에 겪을 위험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점수가 높게 나왔다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실제로 이 콜레스테롤 피검사를 해서 수치가 정상보다 약간 높은데 이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 석회화 점수가 100점 이상이다. 그러면 위험도를 상향 조정을 해서요. 고지혈증 약을 이럴 땐 적극적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작용을 우려하거나 아니면은 또 생활습관 교정의 필요성이 잘 못 느껴서 못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검사를 해가지고 400점, 막 600점 이런 점수가 나오면 그들이 받고 있는 이 치료에 대해서도 순응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석회화 점수가 높은 거랑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다는 거랑 같은 의미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이게 좋은 질문인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죽상동맥 경화반은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 즉 기름 성분이 쌓이면서
안쪽이 좁아지는 현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딱딱하게 굳기 전입니다. 그래서 석회화 점수는 이 관상동맥 내부가 얼마만큼 좁아졌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반영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요, 이 동맥경화가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전반적으로 그것과는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또 하나의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원순애 씨의 식단에는 매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빠지지 않습니다. 예전엔 그냥 다 생으로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뭐 날거를 좀 많이 먹어가지고 이 위장이 조금 익혀 먹으니까 훨씬 편하고 속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몸에 흡수가 잘 되도록 채소는 쪄서 익힙니다. 다양한 제철 과일과 어우러진 건강 샐러드. 본연의 맛을 위해 소스도 뿌리지 않는다는데요. 순애 씨는 11년 전 40대 이른 나이에 협심증 진단을 받고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약 먹고요. 그다음 이제 먹는 거 좀 더 혈관에 좋은 거, 그다음 좀 운동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결국은 순환이 잘 돼야 되고 몸에 있는 그 안 좋은 것들이 빠져나가야 되고 또 콜레스테롤도 줄어야 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며 스트레스도 잘 관리해온 순애 씨. 그녀의 질환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그 당시에 숨이 많이 차셨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좌전 하행지 관상동맥의 이제 중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경부고속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10년의 추적 관찰 결과 순애 씨의 혈관은 10년 전과 거의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이제 스텐트를 해도 될 정도로 흉통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실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10년 추적 관찰을 해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고요. 그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인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10년 동안 이제 100 미만 정도로 잘 유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생활습관 관리를 하시면서 아주 효과적인 이제 치료와 관리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미 진행된 동맥경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위험 인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면 심장이 보내는 경고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료진들의 노력하에 심혈관 질환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그걸 기초로 약물에 대한 접근도도 매우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을 이제 이용을 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은 환자 그리고 중등도 이상의 환자분에서는 의료진과 상담해서 적절한 위험도 평가를 가지시고 그에 맞춘 콜레스테롤 저하제라든지 항혈소판제제 투약을 잘 처방되고 환자가 잘 치료의 수능도가 높게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 심혈관 질환 예방 측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